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명령 불복종하는 거야?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정당한 군리교육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신병 주제에 중사한테 규정 타령이야? 멱살을 잡고 모욕을 주는 것이 교육인가요? 새벽 6시 강원도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수색대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막사 사이로 스며들고 병사들은 부랴부랴 침대에서 일어나 정돈된 모습으로 집합 준비를 합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군대 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이죠. 위계 질서가 철저하고 선후배 관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한서진 중사가 생활관 복도를 걸어갑니다. 26살의 서진은 키 165cm의 표준적인 여성의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걷는 모습만으로도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항상 곧게 편 어깨는 서진이 이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지를 보여주죠. 병사들은 서진을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립니다. 군기반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거든요. 야, 이 정도로 정돈이라고 할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립니다. 신병들이 서둘러 이불을 다시 개고 물품을 재정렬합니다. 서진은 한 침대씩 점검하며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군대는 니들 놀이터가 아니야. 제대로 안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을 줄 알아. 이때 생활관 끝쪽에서 한 신병이 침착하게 정리정돈을 마치고 서 있습니다. 이민석, 21살의 이 신병은 다른 신병들과 뭔가 달라 보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신병들과는 확연히 다르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전적이지도 않은 묘하게 차분한 시선입니다. 서진이 이민석 앞에 섭니다. 아, 이민석? 이병? 이민석? 이민석의 대답은 정확하고 또렷합니다. 서진은 이민석의 침대와 개인 물품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고참 병사들보다도 더 깔끔하죠. 서진은 잠깐 당황하지만 곧 원래의 엄한 표정을 되찾습니다. 잘했어. 근데 여기서 잘한다고 끝이 아니야. 진짜는 앞으로 시작이거든. 서진의 말에 이민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른 신병들은 서진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더듬거리는데 이민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하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 부식당에서 병사들이 식사를 하며 수군거립니다. 야, 이민석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그냥 뭔가 달라. 신병 같지가 않아. 맞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이런 소문은 금세 부대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이민석이 개인 시간에 혼자서 독서를 하거나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더욱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서진도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대의 군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남자들만 있는 부대에서 여군 중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강해야 했고 누구보다 엄격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십상이거든요. 야들아, 오늘부터 생활관 정리정돈 검사 더 빡세게 할 거야. 저녁 집합 시간 서진이 병사들 앞에서 말합니다. 특히 신병들 적응했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 서진의 시선이 이민석에게 잠깐 머뭅니다. 왜인지 이 신병이 자꾸 신경에 걸려요. 서진이 이런 엄격한 모습을 보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몇몇 남성 병사들은 서진을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여자가 뭘 안다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얌전히 있으면 돼지 같은 말들을 들어야 했죠. 그때부터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누구보다 강하게 군기를 잡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부대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했던 시간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해졌고 어느새 아줌마 군기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격한 중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병사들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존경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가끔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서진은 그런 생각을 재빨리 떨쳐버립니다.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잘 해왔는데 뭘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기상 나팔이 울리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서진은 언제나처럼 생활관을 점검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민석의 침대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다른 병사들이 이민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제와는 또 다르거든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 섞인 그런 시선들 말이죠.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이민석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서진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예감뿐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서진의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은 다른 신병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명령에 대한 반응, 얼차례를 받는 태도, 심지어 동료들과 대화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특히 서진이 지시를 내릴 때 보이는 이민석의 눈빛이 계속 신경에 걸렸어요. 두려움도 없고 그렇다고 반항적이지도 않은,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시선 말이죠. 화요일 오후 훈련장에서 상황이 터졌습니다. 서진이 병사들에게 장비 정리를 지시했는데 이민석이 잠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민석,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해? 서진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민석에게 쏠렸죠. 죄송합니다, 중사님. 그런데 이 장비는 다른 부대 소속인 것 같은데요. 이민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순간 당황했어요. 실제로 이민석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많은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지금까지 쌓아온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중사님, 규정상 다른 부대 장비를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이민석이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서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신병 주제에 자신에게 말대답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이민석, 당장 여기 나와.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이민석이 서진 앞에 서자 서진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군대는 니들 집이 아니야. 여기서는 계급이 모든 거야. 신병 주제에 중사한테 말대답을 해?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공개적인 얼차려였죠. 팔굽혀펴기 50개 실시, 지금 당장. 다른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이민석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안에도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보통 신병들은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억울해하는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이민석은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서진이 이민석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았어요. 신병 주제에 나한테 규정 타령이야? 여기서는 내가 규정이야.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절박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멱살을 잡힌 채로도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사님, 저는 명령에 불복종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규정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서진이 더 흥분해 보일 정도였죠.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민석 쟤 진짜 이상하지 않아? 중사님한테 저렇게 대답하는 신병 처음 봐. 근데 쟤 뭔가 빽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고참 병사 중 하나인 김상병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야들아, 혹시 제 부모님이 높은 사람이라는 소문 들었어? 이 말에 다른 병사들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뭔 소리야? 아니, 그냥 들은 얘기인데 제 부모님이 되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야. 이 소문은 밤사이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민석 부모님이 높은 사람이래. 그래서 중사님한테도 저렇게 당당한 거 아니야? 와, 그럼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민석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런 소문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민석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거든요. 신병 주제에 나를 무시한다고? 서진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묘한 불안감까지 말이죠. 그날 밤 늦게 부대장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령인 부대장이 전화를 받고 난 후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화 내용을 들은 부대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민석의 인사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장이 훈련장을 순시하던 중 이민석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일반 병사를 말이에요. 부대장의 시선이 이민석에게 머무는 시간이 유독 길었고 표정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 모든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민석에 대한 군기를 더욱 세게 잡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신병은 신병답게 행동해야 해. 내가 확실히 가르쳐줘야겠어. 서진의 이런 생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이민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민석, 너 군대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가르쳐 줄 테니까 각오해. 서진의 말에 이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중사님. 하지만 이민석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서진의 다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체력 단련 시간, 서진은 이민석을 집중적으로 단련시키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군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민석, 앞으로 나와. 서진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민석이 서진 앞에 섰을 때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늘부터 너 특별관리 들어간다. 팔굽혀펴기 100개부터 시작해.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통 신병들이라면 이미 얼굴이 하얘졌을 상황이지만 이민석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알겠습니다, 중사님. 이민석이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진짜 목적은 체력 단련이 아니었어요. 이민석의 마음을 꺾는 것이었죠. 야, 너무 느려. 속도 올려. 서진이 소리치며 이민석의 등을 발로 눌렀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민석이 서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내는 거예요. 보통 신병들이라면 벌써 손목이 풀리고 몸이 떨렸을 텐데 이민석은 마치 이런 훈련에 익숙한 것처럼 차분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서진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어요. 일어서. 서진이 명령했습니다. 이민석이 일어서자 서진은 이민석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세게 찔렀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하고 있지?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중사님. 이민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서진에게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도발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진은 이민석의 가슴에 더욱 세게 손을 댔습니다. 야, 너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신병 주제에 이런 식으로 나와? 하지만 이민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을 쭉 펴고 서진의 압박을 말없이 받아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해보시라는 듯해 보였어요. 이때 이민석이 처음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중사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은 규정 위반입니다. 이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에 대한 신체 접촉과 모독적 언행은 군 인권 규정에 어긋납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신병이 자신에게 규정을 운운하다니요. 게다가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군이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서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명령 불복종하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신병 주제에 중사한테 규정 타령이야? 여기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규정이야. 서진이 이민석의 멱살을 잡았어요. 주변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은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중사님, 저는 명령 불복종을 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입니다. 이민석의 눈빛이 서진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서진은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신병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이 정도 되면 사과하거나 울음을 터뜨리기 마련인데 이민석은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서진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중사님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신다면 저도 그에 맞춰 행동하겠습니다. 이민석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서진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육군 참모총장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실이라는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반 신병이 그런 높은 곳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민석의 말투에는 허세가 아닌 진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순간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정말로 이민석에게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해봐. 신병 주제에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서진이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야, 이민석 쟤 진짜 대단한 집 아들인가 봐.
참모총장실에 민원 넣는다고 하던데 보통 신병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생활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특히 고참 병사들 사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정말 높은 사람이래. 어디? 국방부 쪽이라는 얘기도 있고. 헐, 그럼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들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이런 소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민석에 대한 분노만 커져갔거든요. 신병 주제에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서진의 마음속에는 오기와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석과의 대결에서 느낀 묘한 패배감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자신이 우위에 서 있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이민석에게 끌려다니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맞아. 군대는 위계 질서가 생명이야. 신병이 고참에게 대들면 안 되는 거야. 서진은 자신을 다독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민석이라는 신병이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거든요. 주말이 되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거든요. 차에서 내린 것은 정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본 경비병들이 깜짝 놀랐어요. 별이 3개나 달려 있었거든요. 어머, 저분이 누구시지? 부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높은 분들이 부대를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주말에 정식 방문도 아닌 것 같았어요. 부대장이 급히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곧바로 부대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야, 혹시 이민석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냥 느낌이 그래.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실제로 이민석은 이 광경을 보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평소의 침착함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부대장이 이민석을 부대장실로 불렀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주목하는 가운데 이민석이 부대장실로 향했어요. 야, 진짜 이민석 부모님인가 봐. 헐, 대박. 그럼 진짜 높은 사람 아들이었네. 병사들의 추측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실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방문한 부부는 이민석과 은밀히 접촉하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이들이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민석의 자세와 표정, 그리고 부부의 모습 모든 게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 만남 같았어요. 이 소식은 곧바로 서진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중사님, 이민석 부모님이 오셨나 봐요. 다른 중사가 서진에게 귀띔해 주었거든요. 뭐라고? 누가? 이민석 부모님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성급 장교인 것 같던데요. 이 말을 들은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진은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병사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들을 종합해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장관급이래. 국방부 고위직이라는 소문도 있어. 와, 그럼 이민석 진짜 대단한 집 아들이었네. 이런 이야기들이 부대 곳곳에서 들려왔거든요. 오후가 되자 부대장이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장실에 들어간 서진은 부대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서진 중사 앉아. 부대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혹시 이민석 이병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 서진은 잠깐 망설였어요. 최근 이민석과의 갈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요. 군기 교육이나 그런 거 말이야. 혹시 좀 세게 한 적 있어? 부대장의 질문에 서진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군기 교육은 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부대장은 한참 서진을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진 중사, 이번 주 얼차려는 없었던 일로 해. 그냥 넘어가자. 이 말에 서진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대령님, 무슨 말씀이신지.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 이민석 이병에 대해서는 당분간 특별한 교육 없이 지내자. 부대장의 말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뭔가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부대장실에서 나온 서진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대체 이민석의 정체가 뭐길래 부대장까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들리는 병사들의 대화는 서진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어요. 야, 이민석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소문 들었어? 진짜? 응,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 장관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서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민석이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그저 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월요일이 되자 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대장의 지시대로 이민석을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군기를 잡을 것인가. 서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존심과 원칙에 대한 고집이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원칙을 선택했어요. 이게 진짜 군대지, 쫄 필요 없어. 서진은 자신을 다독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설령 이민석의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군대에서는 계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화요일 오후 서진은 다시 이민석을 불렀습니다. 부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민석, 앞으로 나와. 서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지난주 일은 잊어버리자. 하지만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할 거야. 서진이 이민석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민석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그런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팔굽혀펴기 50개. 서진이 명령했습니다. 이민석은 별다른 반응 없이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이민석의 움직임에서 더 이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서진도 그걸 감지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때 서진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오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의 예감은 불과 며칠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어떤 병사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바로 서진이 이민석을 얼차려 하며 멱살을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의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상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죠. 여군 중사, 신병 폭행 논란 이런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군대에서 저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다니 여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네. 저 신병 불쌍하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상과 함께 떠도는 소문이었어요. 폭행당한 신병이 국방부 장관 아들이라는 소문, 이런 내용까지 함께 퍼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요. 언론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간부의 신병 폭행, 피해자는 고위직 자녀 추정,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전 10시경 부대장실에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군단장 직속 감사팀이 긴급히 파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대장은 급히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중사,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부대장실에 들어간 서진은 부대장의 경직된 표정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야? 부대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화면에는 서진이 이민석을 얼차려 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령님, 이건... 변명하지 마. 내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잖아. 부대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 때문에 부대 전체가 망신당했어. 아니, 군 전체가 욕먹고 있다고. 서진은 처음으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직위 해제야.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부대장의 선언에 서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강제보직 해임도 각오해야 할 거야. 점심시간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서진의 직위 해제 소식이 퍼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중사님 잘렸다던데? 진짜? 영상 때문에 큰일 났나 봐. 이민석 진짜 장관 아들이었나?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민석이 직접 서진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서진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빈 사무실에 이민석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중사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결심을 굳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서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이 일에 대해 사과하면 좋겠습니다. 이민석의 말에 서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왜 너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정당한 군기 교육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민석의 질문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지. 신병 교육은 원래 그런 거야. 멱살을 잡고 모욕을 주는 것이 교육인가요? 이민석의 반박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중사님,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이민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세요? 이 말에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국방부 장관 이정호입니다. 제 아버지요. 이민석의 고백에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것도 현직 장관의 아들을 그동안 얼차려 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제가 장관 아들이라고 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민석의 반문에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군대의 부조리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민석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중사님의 행동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감사팀이 도착했고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든요. 서진은 혼자 빈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지켜온 건 뭐였지? 이게 정의였나? 서진의 마음속에는 자괴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분노도 있었습니다. 왜 이민석이 진작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죠. 밤이 되자 부대장이 다시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중사, 이제 정말 끝이야. 군단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 너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고. 부대장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이민석 이병 아버지가 내일 직접 부대를 방문하신다고 하네. 서진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서진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전체가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자신이 한 일들이 정당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권력 남용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서진을 괴롭혔습니다. 잠 못 이룬 새벽 시간,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묻어두려고 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왜 자신이 이렇게 강하게 살아야 했는지, 왜 누구보다 엄격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이 그 기억들 속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서진은 반에서 가장 작고 조용한 학생 중 하나였어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아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죠. 그런 서진을 눈여겨본 몇몇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들 중에서도 유독 강한 아이들이었어요. 야, 한서진. 너 우리 숙제 좀 해줄래?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번 시작된 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용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도 잦아졌죠. 너 진짜 빌빌거리는 게 보기 싫어. 맨날 구석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서진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맞서 싸울 용기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서진을 둘러싸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랑 같은 반이라니 부끄럽다. 집에서도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서진은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진은 변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강해져야 해. 서진은 운동을 시작했고 목소리도 더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면 먼저 맞서는 법도 배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진은 다른 것도 배웠습니다.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 강해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나가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군대에 들어온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었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처음 군대에서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았을 때 서진은 고등학교 때의 그 무력감을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더욱 엄격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자신이 과거의 가해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민석에게 한 행동들이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권력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폭력이었습니다. 폭력은 힘이 아니라 상처였구나. 서진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과거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죠. 아침이 되자 서진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전역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대신 정식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민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오전 10시 서진은 부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령님,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부대장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너 정신 나갔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서진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장관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건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 부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이민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민석은 생활관에서 혼자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이민석? 서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민석이 고개를 들었는데 서진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나 사과하고 싶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들이 정당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더라. 그냥 폭력이었어. 이민석은 조용히 서진의 말을 들었어요. 나는 내 방식이 맞다고 믿었어. 강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어.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민석은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사님, 사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 군대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민석의 말에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서진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 아버지,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 내가 한 일에 대해 직접 책임지고 싶거든. 정말요? 이민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장관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 내가 진짜 경험하고 싶었던 게 뭔지 말이야. 그날 오후 서진은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서 지금까지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 그로 인한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까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압이 아니라 신뢰구나. 서진은 이제야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서진은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내일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말이죠. 더 이상 거짓된 강함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정식 수행원들과 함께 오는 공식 일정이었어요.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침 일찍부터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면담 준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떨렸지만 어제 내린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공용 차량 여러 대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분이 바로 이정우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장관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표정에서는 깊은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이 편치 않을 터였죠. 부대장의 안내로 장관은 부대장실로 향했고 곧이어 이민석과 서진이 차례로 호출되었습니다. 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진은 장관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잠시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한서진 중사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장관은 서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이민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민석아, 너도 앉아라. 장관은 서진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민석아, 내가 이 부대에 온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보렴. 이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군대의 부조리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민석의 말에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여성 군인의 차별적 위치라고? 서진이 반문했습니다. 네, 중사님.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중사님 개인이 아니라 중사님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민석이 서진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이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강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장관이 서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사님, 이 친구 말이 맞나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무시당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장관의 추가 질문에 서진은 과거의 경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편견들, 인정받기 위해 해야 했던 노력들, 그리고 점점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간 과정들을 말이죠. 이민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중사님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견뎠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서진이 물었습니다. 중사님,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이민석의 대답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장관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말이 맞습니다.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 시스템의 문제를 봐야 해요. 그리고 서진에게 말을 이었어요. 중사님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이때 이민석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군대 내 폭력적 구조의 문제점을 알리고 싶어요. 서진과 장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기자회견이라고? 서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사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사님의 상황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민석의 말에 서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그런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개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래서 중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민석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사님이 직접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신다면요. 서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좋아. 서진이 결심을 굳혔어요. 내가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사과할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할게. 서진의 말에 이민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장관도 두 사람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숨기고 덮으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며칠 후 기자회견장에서 서진과 이민석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저는 강한 리더가 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민석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군대 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두 사람의 진솔한 고백에 기자들도 감동받는 분위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진과 이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상호 이해와 화해로 바뀌었거든요. 서진은 처음으로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전역 대신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되었어요. 후배 여군들을 교육하는 부대 교육관으로 전직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이 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육관실에서 서진은 새로 입대한 여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군대에서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거의 서진이라면 강하게 해야 해라고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강한 척할 필요 없어.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야. 내가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 후배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럼 무시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후배가 물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되면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화해봐. 폭력이나 권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야. 서진의 조언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매주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폭력 없는 리더십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실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왔어요. 리더십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져. 이 말이 서진의 교육 철학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민석은 전역 후 육군사관학교 장교후 보생으로 지원했어요.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물었습니다. 왜 굳이 다시 군대에 들어오려고 하나요? 이민석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군대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면접관의 추가 질문에 이민석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서진 중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직의 문제점도 보았지만 동시에 변화 가능성도 확인했거든요. 누구나 성장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석의 진솔한 답변에 면접관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본 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민석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1년 후 서진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없는 리더십 교육이 정군에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진은 이제 군대의 교관 언니라고 불리며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중사님, 교육받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한 후배가 서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예전에는 선배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진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서진에게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이민석이었습니다. 이제 소위가 된 이민석은 훈련을 마치고 잠깐 휴가를 나와서 서진을 찾은 거였어요. 중사님, 안녕하세요. 이민석의 인사에 서진은 반가웠어요. 어머, 이제 장교님이시네.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중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거야. 서진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갈등을 돌아보며 대화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이민석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서진이 대답했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민석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나자 군대 내 갑질 문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진의 교육 프로그램과 이민석을 비롯한 젊은 장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이제 대위로 진급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함께 걸어갈 용기였어요. 책에는 과거의 실수들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진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강한 리더가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에 있었다. 어느 봄날 서진은 교육관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부대 안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여유를 부릴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위님, 새로운 교육생들이 왔어요. 부하 직원이 알려주었어요. 그래, 곧 가볼게. 서진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새로운 후배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들에게도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교육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진은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과거의 상처를 힘으로 포장하려던 시절부터 그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해가는 현재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진이 교육장에 들어가며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한서진 대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배워가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